안녕하세요. 더 페이스 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돌출입 진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돌출입이라는 게 이제 입이 나온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돌출입인지 또는 아니면 교정 치료만으로 끝날 수 있는 돌출입인지를 일단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겠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다양해요. 그래서 얼굴이 짧은데 입이 많이 나온 경우는 치아를 빼고 앞부분만 이제 뒤로 넣는 돌출입 수술을 하면은 효과 좋습니다. 근데 얼굴이 길면서 입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웃을 때 잇몸도 확 보이고 얼굴이 긴데 입이 나온 그런 경우는 사실 돌출입 수술을 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양악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입이 별로 안 나왔어. 근데 턱 끝이 뒤로 들어가 있어서 돌출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입은 별로 안 나왔는데 턱 끝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 입이 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환자가 큰 수술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면 턱 끝만 앞으로 내도 입이 좀 들어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입은 그 자리에 있지만 턱 끝이 나와서 입이 나온 거를 조금 가려주는 정도, 마스킹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환자 딱 왔을 때 이 환자가 교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인지, 수술을 한다면 송곳니 뒤에 치아 4개를 빼고 앞부분만 수술하는 작은 돌출입 수술을 할지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지 보고, 나는 이런 수술은 싫고 수술이 가장 작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턱끝 수술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양악 수술이 필요하냐, 무조건 돌출입 수술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근데 돌출입이라는 거는 사실 질병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그 심리적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출입이 있다고 해서 씹거나 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돌출입인 환자들이 치아가 더 고르게 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덧니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입이 나와서 보기가 싫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수술을 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듣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지 마시고, 나는 요 정도 결과 그리고 요 정도 크기의 수술을 원한다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안면 비대칭이 있다, 얼굴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돌아가 있다, 치아도 안 맞는다, 그러면은 치료법이 하나예요. 양악 수술하고 교정을 해야지 제대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출입 수술은 이게 치료법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의사랑 잘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맞죠? 95% 이상 맞는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돌출입 수술은 송곳니 뒤치아 하나씩 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요 송곳니 뒤치아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빼고 요 앞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뒤로 넣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게 빼서 이 뺀 공간을 다 없앨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빼는 치아를 제1 소구치라고 하는데, 제1 소구치를 빼는 이유가 있어요. 활용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1 소구치를 4개를 빼도 씹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1 소구치를 빼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걸 뒤로 넣는데, 그 제1 소구치가 폭이 한 8mm 정도 돼요. 7, 8mm 정도. 그러면 7, 8mm를 다 밀어 넣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5, 6mm 밀어 넣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얘기가 있죠. 너무 많이 넣어서 합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8mm 중에 5, 6mm가 들어가면 몇 mm 남잖아요. 그죠? 2, 3mm 남는데 그 공간을 교정장치로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잘 배열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냥 치아를 조금 이제 삭제를 해서 옆에 치아를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치아를 크게 만들어서 그 공간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치하고 수술을 했을 때 치아 사이에 불필요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교정으로 그걸 마무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정할 때 발치하는 게 제1 소구치야. 근데 우리가 돌출입 수술할 때 발치하는 것도 제1 소구치예요. 근데 없어. 1소구치 미리 빼가지고. 그럼 제2 소구치를 빼면 어떻게 되냐? 소구치가 2개예요. 그럼 송곳니 다음에 소구치 없이 바로 큰 어금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양악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발치할 게 없으면 돌출입 수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양악 수술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정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뭐 교정을 전공하지 않아서 교정에 대해서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수술도 그렇고 교정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돌출입 중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앞니가 있어야 되는데 앞니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경우는 수술보다 교정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치아를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입이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 길면서 돌출입, 또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인다, 이걸 좀 줄이고 싶다, 또는 우리가 안면 비대칭이 있는 돌출입, 이런 것들은 사실 교정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한계는 명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술은 기본적으로 골격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뼈의 위치가 아주 정상적이면 사실 수술을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하는 게 좋아요. 모든 수술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수술하고 싶은 사람 없어, 이 세상에. 누가 그걸 아프고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눌러서 입이 들어가면 누가 수술하겠냐고. 근데 눌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교정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거는 골격이 올바른 상태에서 교정으로 거의 대부분 커버 가능하다. 그건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골격 자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겠죠.